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사람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는 왜 자신의 손가락을 잘랐을까? 분노 때문이었을까? 순간적인 감정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을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맹세였습니다. 자신의 각오를 증명하는 방법이었고, 돌아갈 수 없음을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의식이었으며, 동지들과 함께 걷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1909년 안중근과 동지들은 연해주에 모여 있었습니다. 당시 연해주에는 많은 조선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이곳으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온 사람들, 새로운 삶을 찾아 이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중근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1907년 안중근은 가족을 두고 연해주로 왔습니다. 교육운동만으로는 나라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더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했고,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해주에서 안중근은 의병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의회라는 조직에 가입했고, 군사훈련을 받았으며 국내 진공작전에도 참여했습니다. 총을 들었고 전투를 경험했으며 진짜 군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의병은 항상 열세였습니다. 무기가 부족했고 병력이 적었으며 일본군은 강했습니다. 승리보다 패배가 많았고 희생이 컸으며 앞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중근은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가? 어떻게 해야 세계가 조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안중근은 결심했습니다. 적의 핵심을 쳐야 한다고.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해야 한다고.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침략의 상징이었습니다. 을사늑약을 강요한 장본인이었고, 조선 통감으로써 조선을 지배했으며 일본 제국주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를 제거하는 것은 단순한 암살이 아니라 독립의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동지가 필요했고 협력이 필요했으며 함께 목숨을 걸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안중근은 동지들을 모았습니다. 우덕순, 조도선, 유동아, 함께 의병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었고,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이었으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중근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동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각오를 증명해야 했고, 서로를 믿을 수 있어야 했으며 끝까지 함께한다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목숨을 걸겠다는 약속. 하지만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말은 쉽게 번복될 수 있었고, 약속은 깨질 수 있었으며 위기가 오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은 제안했습니다. 단지 동맹을 맺읍시다. 손가락을 자르고 피로 맹세합시다. 단지 동맹. 손가락을 자른다는 의미였습니다. 중국의 의형제들이 맺던 맹세 방식이었고, 목숨을 함께하겠다는 가장 강력한 서약이었습니다. 동지들은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1909년 음력 2월, 장소는 연해주 크라스키노. 안중근과 11명의 동지들이 모였습니다. 우덕순, 조도선, 유동아, 김백순, 백남규, 황병길, 이희영, 정원직, 강순필, 강기순, 어민섭. 칼을 준비했습니다. 흰 천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손가락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안중근이 먼저 했습니다. 왼손 약지를 칼 위에 놓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칼을 내리쳤고 손가락이 잘렸으며 피가 흘렀습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손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중근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찡그렸지만 소리내지 않았으며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안중근은 그 피로 흰 천에 글자를 썼습니다. 대한독립, 네 글자였습니다. 간단했지만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싸우는 이유, 그들이 목숨을 거는 목표, 대한의 독립이었습니다. 다른 동지들도 차례로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우덕순이, 조도선이, 유동하가 12명 모두 왼손 약지를 잘랐고 피를 흘렸으며 그 피로 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12개의 이름이 피로 적혔습니다. 12개의 각오가 천에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 목숨을 건 동지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충동이 아니라 맹세였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손가락을 자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이 생각했고 각오를 다졌으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손가락을 자르는 순간 그들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손가락이 없는 사람은 눈에 띄었고 의심받았으며 항상 감시당했습니다. 조용히 살 수 없었고 숨을 수도 없었으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다짐. 안중근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스스로에게 퇴로를 없앤 것입니다.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끝까지 가야 한다. 목숨을 걸기로 했다는 각오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몰입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에게 선택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다리를 끊고 강을 건너는 것처럼 되돌아갈 길을 없애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중근은 그렇게 했습니다. 손가락을 자름으로써 자신의 결의를 증명했고 동지들에게 신뢰를 주었으며 자신에게도 각오를 새겼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선언. 단지 동맹은 동지들끼리의 약속이었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한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독립을 위해 싸운다. 목숨을 걸고 싸운다.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안중근은 단지 동맹 이후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흔들림이 없었고 의심이 없었으며 두려움도 줄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을 자르며 이미 각오를 했기 때문입니다. 안중근의 왼손 약지는 평생 없었습니다.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쏠 때도, 재판을 받을 때도, 감옥에서 글을 쓸 때도 그 손가락은 없었습니다. 불편했을 것입니다. 총을 쥘 때도 힘이 덜 들어갔을 것이고 글을 쓸 때도 균형이 맞지 않았을 것이며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중근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손가락은 자신의 각오를 증명하는 표시였고 동지들과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흔적이었으며 독립을 향한 자신의 결의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재판정에서 일본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왜 손가락이 없는가? 안중근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독립을 위해 동지들과 맹세하며 잘랐습니다. 이것은 나의 영광입니다. 감옥에서 안중근은 왼손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오른손 약지가 없었지만 붓을 들고 힘차게 글자를 썼습니다. 그 글씨는 오른손으로 쓴 것보다 더 힘이 있었고 더 감동적이었으며 보는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안중근의 휘호를 받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글씨에는 혼이 담겨 있다. 손가락이 없는데도 이렇게 힘찬 글씨를 쓸 수 있다니 놀랍다고 말이죠.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기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에서 나왔습니다. 손가락을 자르며 다진 각오가 붓끝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그날의 맹세는 훗날 하얼빈의 총성으로 이어집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쏘았습니다. 단지 동맹을 맺은 지 7개월 후의 일이었습니다. 안중근이 방아쇠를 당길 수 있었던 것은 손가락을 자르며 이미 각오를 다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흰 천에 피로 쓴 대한독립 4글자가 안중근을 움직였습니다. 동지들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우덕수는 하얼빈으로 함께 갔고 조도선도 현장에 있었으며 유동화도 계획에 참여했습니다. 손가락을 함께 자른 동지들이 함께 싸운 것입니다. 비록 총을 쏜 것은 안중근이었지만 그것은 혼자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12명의 동지가 함께 한 일이었고 단지 동맹의 맹세를 실행에 옮긴 것이었으며 피로 맺은 약속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을 자르며 그는 이미 자신의 길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1909년 2월 손가락을 자른 그날 안중근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거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맹세를 했으니 실천해야 했고 각오를 다졌으니 행동해야 했으며 동지들과 약속했으니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안중근은 그렇게 했습니다. 손가락을 자르고 계획을 세우고 하얼빈으로 갔으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체포됐고 재판을 받았으며 사형을 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손가락을 자른 그날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안중근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손가락을 자른 동지들도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우덕수는 하얼빈에서 함께 싸웠고 체포돼 고문을 당했으며 감옥에서 순국했습니다. 조도선은 독립운동을 계속했고 일본 경찰의 추격을 받았으며 끝까지 싸웠습니다. 12명의 동지 중 많은 사람이 독립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자르며 이미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동맹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각오의 표현이었고 신념의 증명이었으며 독립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단지 동맹은 무엇을 말합니까? 손가락을 자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안중근이 보여준 각오, 그 진정성, 그 일관성은 배울 만합니다. 우리는 쉽게 약속합니다.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얼마나 지킵니까?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지 않습니까? 대가를 치러야 하면 물러서지 않습니까? 안중근은 달랐습니다. 약속했으면 지켰고 맹세했으면 실천했으며 각오했으면 끝까지 갔습니다. 손가락을 자르는 고통을 감수했고 가족과 헤어지는 슬픔을 견뎠으며 죽음까지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진짜 각오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편할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지키는 것, 혼자일 때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중근, 그는 손가락을 자름으로써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평범한 삶을 포기했고 안전을 버렸으며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안중근에게 손가락은 단순한 신체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신념의 상징이었고 각오의 표시였으며 독립을 향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왼손 약지가 없는 안중근의 손. 그 손으로 총을 쥐었고 방아쇠를 당겼으며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 손으로 붓을 들었고 글을 썼으며 후대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손가락은 없었지만 정신은 온전했습니다. 아니, 손가락을 자름으로써 정신은 더 강해졌고 신념은 더 확고해졌으며 의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안중근이 손가락을 자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단지 동맹, 12명의 동지가 피로 맺은 약속, 손가락을 자르며 다진 각오, 독립을 향한 결연한 의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안중근은 손가락을 자르며 이미 자신의 운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흔들리지 않았고 변하지 않았으며 죽는 순간까지 신념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진짜 각오입니다.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